자, 민법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껄끄러운 개념들이 몇 개 나오죠. 그중에서도 이 물권법의 지상권, 이름부터가 뭔가 와닿지 않고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랑 제279조부터 290조까지 이 지상권이라는 놈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핵심 조문들로 아주 명쾌하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지상권? 말만 들으면 뭐 땅 위의 모든 권리? 이런 느낌이라 더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279조부터 시작해서 핵심 조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판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 이렇게 엮이는구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 뭐가 다르죠? 10초 드릴게요. 모든 법의 시작은 뭐다? 바로 정의 규정이죠. 제279조. 이게 바로 지상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씹어 먹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조문 한번 보시죠.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들 한번 형광펜 쫙 그어볼까요? 첫째, 어디에? 타인의 토지. 그렇죠.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설정하는 겁니다. 둘째, 목적이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지상권이 아니에요. 자, 그럼 키워드로 딱 정리해 봅시다.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단어들이에요. 첫째, 타인의 토지. 둘째, 소유 목적. 셋째, 그래서 뭘 하는 권리다? 토지 사용권이다. 법적인 성질로는요. 사용해서 이익을 얻으니까 용익 물권이고 토지 소유권과는 아예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된 물권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지상권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기둥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렇겠죠. 지상권자는 아니 내가 계약하고 돈 냈는데 안정적으로 써야지 라고 할 거고요. 이 양쪽의 이익이 팽팽하게 맞설 때 법원은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본 이 조문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제가 지상권을 설명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지상권은요,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 사용 설명서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강력한 코팅이 된 설명서예요. 왜냐? 이건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땅 주인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100번 바뀌어도 이 설명서는 절대 안 찢어집니다. 새로운 주인한테도 여기 설명서 있으니 이대로 쓰게 하세요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 대표적으로 임차권과의 하늘과 땅 차이인 대항력의 본질입니다. 자, 좋습니다. 개념이 좀 잡히셨죠?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을 탈탈 털기 위해 파놓는 함정, 이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무조건 한 문제 날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낚시 지문입니다. 지료, 즉 땅 사용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뭔가 그럴듯하죠. 공짜가 어딨어 싶잖아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X예요, X. 우리 민법상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지료는 없는 걸로 합시다 하면 공짜 지상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료 지급 의무는 약정이 있는 때에만 발생합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그냥 머리에 새겨두세요. 그럼 이제 주관식, 사례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법학 답안지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3단계를 따르셔야 고득점이 나와요. 1단계,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즉 쟁점을 정리합니다. 2단계, 이 쟁점과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 즉 법리를 정확히 써줍니다. 마지막 3단계, 그 법리를 주어진 사실관계, 즉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걸 사안 포섭이라고 합니다. 이 틀은 그냥 외우셔야 해요. 자, 이 공식을 실제 사례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문제점. 토지 주인 갑이 건물 부수라고 하는데 지상권자 을이 버틸 수 있냐?
이게 쟁점이죠. 다음 법리. 민법 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방해배제 청구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을은 적법한 지상권자니까 가배 청구는 기각, 즉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어때요? 아주 깔끔한 논리 흐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지상권의 시간적 본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기간이 끝나면 연장은 되는 건지, 이 부분은요,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규정, 즉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강행 규정이 많아서 시험에 내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민법 제280조랑 281조는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 기간보다 짧게는 안 돼. 이게 바로 최단 존속 기간입니다. 돌로 지은 튼튼한 건물이나 나무는 최소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그 외 공작물은 5년. 만약에 당사자끼리 우리 10년만 합시다라고 약정했다? 그럼 그 약정은 무효예요. 법이 강제로 15년이나 30년으로 늘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물에 투자한 지상권자의 자본 회수를 보장해 주려는 거죠. 이게 바로 강행 규정의 힘입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그냥 짐 싸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283조가 지상권자에게 엄청난 무기를 줍니다. 그게 바로 갱신 청구권이에요. 기간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멀쩡하게 남아있다?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장님, 한 번 더 가시죠? 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싫은데요? 하고 거절하면 여기서 지상권의 진짜 필살기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필살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지상권자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필살기 이름 한번 제대로 보죠. 지상물매수 청구권. 이름만 보면 그냥 사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같죠? 천만에요. 그 실체는 훨씬 무시무시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뭐냐? 내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상대방 의사랑은 상관없이 법률 관계가 바로 만들어지는 권리예요. 즉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주한테 내 건물 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즉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권리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권리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신의 측, 즉 법의 대원칙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땐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지상권자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 예를 들어서 땅 사용료를 2년치 이상 안 내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까지 법이 보호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지상권을 봤고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스페셜 에디션, 특수 지상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표 하나면 정리가 끝납니다. 첫째, 구분지상권. 이건 땅을 입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처럼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이런 식으로 공간의 상하 범위를 딱 정해서 쓰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하늘로 자라야 하니까 수목 소유의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둘째, 분묘기지권. 이건 우리 고유의 관습법이 인정하는 권리죠. 등기 같은 거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 법정지상권. 이건 앞에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당사자 계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당권 실행 경매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해버리는 지상권입니다. 자, 여러분, 법학 공부는요, 구슬을 꿰는 작업과 같아요. 지상권이라는 구슬 하나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걸 다른 법 제도라는 구슬과 실로 연결해야 비로소 목걸이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상권 개념을 다른 제도랑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확 살아나요. 예를 들어 똑같이 남의 부동산을 쓰는 권리지만 물권인 지상권은 채권인 임차권과 뭐가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대항력 유무.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또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가 계약한 게 아니라 법이 그냥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지상권과 다르고요. 반대로 아무 권리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공격 카드를 꺼내 들겠죠.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상권 제도, 특히 최단 기간을 보장해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강력한 권리를 주는 이 규정들은 결국 누구를 더 보호하려는 장치로 보이시나요? 토지 소유자의 절대적인 재산권일까요? 아니면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존권일까요? 우리 법이 어디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는지 그 이념적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흩어져 있던 조문들이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연결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자라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조문 덩어리가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오늘 내용 반드시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